기한 후 신고라는 걸 배웠는데 그럴 줄 알고 수정 신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차피 10분 전에 다 잊어먹었을 테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요겁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해야 되죠? 신고 의무가 있어. 그런데 100원짜리인데 100원을 해야 되는데 80원만 했어요. 그러면 적게 쓰니까 과소신고가 되겠죠. 그럼 과소신고는 가산세가 몇 프로다? 10%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를 했어요. 과소신고 적게라도 신고했어. 그런데 100원을 해야 되는데 80원만 했으면 20원을 덜 했단 얘기죠. 따라서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 따라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야, 너 양심적으로 신고했냐? 틀리게 했으면 빨리 과소신고했으면 나머지 신고해. 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수정신고라 그래. 그럼 신고는 에이 어차피 조금이라도 했으니까 내년에 하지 뭐 안 됩니다.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부과 고지하기 전까지, 요 말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무신고를 했으면 찾기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랬어. 책상 위에 해놓은 사람 올려놓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틀리게 신고했어. 과소신고했어. 이건 뭐냐? 자, 여러분한테 100문제를 내줬어. 근데 숙제검사를 하면서 과제검사하면서 한 문제라도 풀어본 사람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럼 100문제를 숙제 내줬는데 한 문제 낸 사람도 올려놓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분이 다 했나, 100문제를 다 했나 안 했나 일일이 한 사람씩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시간이 조금 걸려 많이 걸려? 많이 걸리죠. 요게 2년 걸린대. 몇 년? 아까 무신고한 건 몇 개월 걸려? 6개월. 그런데 적게라고 신고를 했는데 맞게 했냐 틀리게 했나 조사하려면 자료를 다 수집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따라서 몇 년? 따라서 2년 이내 해야 되는 거야. 2년 이내. 자, 그런데 여기 잘 봐요. 2년 이내 하면은 가산세를 어떻게 준다?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재밌는 건요, 2년 이내 굉장히 복잡하게 개정된 거예요. 이게 세세하게.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는 아직 쉬워. 6개월씩만 자르면 돼. 줄이면 돼. 6개월. 몇 개월? 2년 이내. 그 다음에 6개월 빼. 그럼 얼마야? 1년 6개월 이내. 6개월 빼니까. 그 다음에 또 6개월 빼니까 1년 이내. 또 6개월 빼니까 6개월 이내. 얼마나 쉬워. 외울 필요가 없잖아. 외우는데 더 힘들겠다. 그 다음 6개월에 반. 몇 개월?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1개월 이내.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과소신고 조금이라도 신고했으면 찾기가 어렵다. 2년 걸려. 그 다음 또 6개월씩 자르면 되는 거야. 2년 이내, 1년 6개월 이내, 1년 이내,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이렇게 이해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 이해 가요? 그런 다음 여기서부터가 누가냐? 10, 20, 30, 그 다음에 반이니까 50, 그 다음 75, 90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1, 2, 3, 반 50, 그 다음에 75, 90 숫자만 알면 돼. 계산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여기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어려워. 2년 걸리는구나. 그런 다음 6개월씩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나머지 숫자 쉽지. 1, 2, 3, 50, 75, 90 이러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한 거랑 똑같습니다. 기한 후 신고랑 신고 관련 가산세만 감면을 해준다는 것.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감면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납부를 안 했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정 후 신고랑 똑같은 내용이 끝 해서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에 관한 것은 작년에 개정이 됐지만 출제가 안 됐으니까 한 번쯤은 나오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교재 가지고 밑줄 한번 쳐드릴까? 33쪽 양괄호 1번. 자, 보세요. 밑줄.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수정 후 신고는, 수정 신고는 신고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고치는 거라가 수정이란 얘기죠. 그 다음 밑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를 한 경우에 그 다음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밑줄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 4번에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해서 끝에부터 해나가면 되겠죠. 34쪽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4번에 1년 이내, 1년 6개월 이내, 2년 이내 30, 20, 10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숫자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죠. 끝. 그래서 가산세도 나올 때 됐고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준다. 감면해준다. 숫자는 꼭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거 숫자만 공부하세요. 계산 문제 없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서부터 외우면 못 외워. 몇 년 걸린다? 2년 걸린다. 부터 6개월씩만 줄이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쉬워요. 몇 개월씩 줄여라? 6개월씩.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은 4번의 밑줄 강제징수비, 5번의 밑줄 체납처분비. 요거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체납처분비는 지방세. 그 다음에 강제징수비는 국세. 내용은 똑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은 건데도 국세와 지방세 용어가 조금씩 차이 난다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이건 뜻은 알아둬야 돼요. 여기 보세요. 이분이 세금을 체납을 해. 고지서 보내, 독촉장 보내, 낼 생각을 안 해. 그럼 압류 들어가야죠. 압류할 때 들어가는 비용, 또 압류한 재산을 보관, 유지, 매각에 이르기까지에 들어간 모든 비용, 압류에서부터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체납처분비, 국세면은 강제징수비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건 언제 또 나오느냐? 빚잔치 할 때. 예를 들어서 경매에 나와서 압류해서 경매에서 1억 생겼어. 그럼 1억 생긴 돈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빚잔치 할 때 얘는 항상 당신 때문에 들어갔어. 1순위입니다. 옆에다 써놔요. 1순위. 빚잔치 할 때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는 항상 몇 순위가 된다? 1순위가 된다는 것. 이건 빚잔치 뒤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오늘 뜻만 하시면 돼요. 압류에서부터 읽어볼게요. 강제징수비. 강제징수비는 첫째 줄 가운데 재산부터 밑줄,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데 괄호 안에 경매, 공매를 대행시킨다. 대행시키면 수수료 줘야 되겠죠. 이것도 징수비에 포함이 돼야 된다. 너 때문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체납 처분비도 첫째 줄 가운데 재산부터 똑같아요. 국세나.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 괄호 안에 매각을 대행시키면 그 수수료도 어떻게 한다? 포함이 된다. 지문이 똑같죠? 차이가 뭐야? 강제징수비는 국세, 그 다음 체납처분비는 지방세.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전자통신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니까 의미가 별로 없고요. 37쪽에 세무조사 이것도 필요 없고요. 38쪽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얘도 신경 써야 돼요. 납세 의무의 성립. 자, 여기 봅니다. 이것도 교재는 지방세 따로, 국세 따로 나왔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같이 해서 설명 먼저 해드리고 밑줄 쳐드릴게. 잘 보셔요. 납세 의무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얘기하죠. 요거는 항상 세 가지가 순환 과정이야. 납세 의무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여기다가 언제 성립하느냐,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어떻게 해야 소멸 없어지느냐. 이게 세 가지가 순서야. 예를 들어 취득세 할까요? 취득세 의무는 언제 성립합니까? 취득할 때. 취득도 안 했는데 기분 꿀꿀한데 취득세나 내려갈까? 이건 없잖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의무가 성립이 돼. 확정은 뭐냐?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럼 내가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서 작성하면 내가 세금도 계산해야 돼. 따라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확정한다? 내가 확정하는 거야. 확정이라는 건 누가 금액을 결정하냐 이거야. 신고하는 건 신고? 취득세? 내가 신고서 작성해야 돼. 신고서 작성하면 과세표준 얼마, 세율 몇 프로, 금액 얼마 내가 결정해. 나를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 그럼 100원이 나왔어. 100원이 나왔으면 납부를 하면은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할 때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고 결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소멸이 된다. 이 순환이 되는 거지.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럼 성립을 언제 하느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죠. 성립 시기. 언제가 의무가 성립되는 날이냐? 요건 내가 이름을 줬어요. 때라고. 언제, 어느 때 성립이 되느냐? 얘는 너무 간단한 게 대부분이 시험에 힌트가 다 주어져요. 여러분은 거기다 말만 붙이면 돼. 뭐냐? 간단히 볼게. 취득세. 취득세는 언제 성립된다? 취득하는 때. 취득세가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또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 시험에 힌트가 나오니까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이해 가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세법이 쉬운 거라니까. 나만 쉬운 건가? 힌트가 나오는데도 왜 틀리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재산세. 이거 배웠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한 몸뚱아리야. 일단 재산이 있으면 뭘 내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또 추가로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또 아까 배웠죠?
재산세 내는 사람이 소방시설이 필요하다. 그럼 추가로 내는 세금이 뭐죠? 지역자원 시설세야.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기본 조건이 있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 안 내. 재산세 안 내면 얘들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이름을 줬어요. 재산세 패밀리라고. 재산세 패밀리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재산세 때 배워. 종부세 때 또 나와. 지역자원 시설세 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4번 배우는 거야. 자, 보자. 재산이라는 건 개인 간의 재산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죠. 따라서 개인 걸 찾아갈 수가 없어. 따라서 선포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재산이 있는 사람은 기준일을 선포할게요. 요 날짜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시고 요 날짜에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 안 내도 됩니다. 라는 기준일을 선포했죠. 요 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이라 얘기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날이야. 과세기준일도 정답이고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도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이 있어. 그럼 올해 재산세 내야 돼. 6월 1일 날 재산이 없어. 5월 말까지 다 팔았어. 그럼 올해 재산세 안 내도 되는 거죠. 도 아니면 뭐예요? 6월 1일 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계사 사무실 개업하면 이런 게 걸릴 때가 있어요. 매도인은 잔금을 5월 말까지 받으려고 그러고 매수인은 잔금을 6월 1일 이후에 주려고 그러고. 이유가 뭔지 알겠나요? 올해 재산세 서로 떠넘기려고. 그걸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6월 1일. 그 다음에 주민세. 이렇게 따져보면 돼. 재산세는 재산을 위주로, 주민세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사람에 대한 것. 여러분도 1년에 한 번 주민세 내죠? 10,000원 내나요? 다 말소됐나 보구나. 이 재산은 6월 1일 날이 기준일이고 사람은 7월 1일이 기준이에요. 7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돼 있다. 그럼 주민세 내는 거야. 7월 1일 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다. 그럼 올해 주민세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은 6월 1일, 사람은 7월 1일이 된다는 것. 해서 주민세도 과세기준일이 몇 월 며칠이다? 7월 1일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실래나? 해서 재산은 6월 1일, 사람은 7월 1일 날 기준일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남겨두고요. 1월 달에는.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는데 수시부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거예요. 자, 여러분이 상식 알아두셔요. 이번 연도 5월 달, 매년 5월 달은 세무서가 제일로 바쁜 달입니다. 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도 5월이고 종합소득세 확정일도 확정신고도 5월 달이야. 그래서 5월 달이 세무서가 제일 바빠요. 당연히 세무사 사무실도 바꿀 거고. 그러면 잘 봐요. 딴 분들은 소득세 신고 5월 달에 해. 그럼 그때까지 가만히 내비려도 기회를 줘요. 미안해요. 이분은 5월 달까지 기다리지 않아. 수시로 걷습니다. 돈 생길 때마다 걷어. 내년까지 안 기다려. 그럼 따져봐요. 여러분은 내년 5월까지 기다려줘. 이분은 5월 달까지 안 기다리고 수시로 걷어. 그럼 이분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혜택?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식선에 접근해 아주 쉬운 거야. 딴 분들은 5월까지 정해졌어. 그때까지 기다려줘.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 안 기다려. 수시로 돈 생길 때마다 걷어. 그럼 이분한테 불이익이야, 혜택이야? 불이익 주는 거죠. 미리 걷으니까. 이해 가셔? 빨리 걷는다는 건 불이익 준다는 얘기야. 그럼 왜 이분은 빨리 걷을까? 왜 이분은 돈 생길 때마다 걷을까? 딱 하나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세금을 떼먹힐 우려가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면 떼먹힐 우려가 있으면 수시로 걷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수시 부과할 사유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점잖은 말로는 수시 부과할 사유야. 이걸 해석을 하면 떼먹힐 우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시 부과할 사유라는 거는 떼먹힐 우려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떼먹힐 것 같으면 수시로 걷는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수시 부과라 얘기합니다. 수시 부과할 사유 뜻 이해가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건 기다렸다가는 떼먹힐 우려가 있으니까 돈 생길 때마다 수시로 걷는다. 그래서 수시 부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시험 보면 항상 요 두 가지, 얘가 제일로 중요해요. 시험에 나오면 꼭 소득세가 있나 없나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득세라는 건 언제 성립이 되느냐 그러면은 과세기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과세기간은 항상 1월부터 12월 1년이야. 1년. 이건 소득세 때 또 자세히 배워요. 뭐 자세히고 뭐고 없죠. 이게 다니까.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는데 이날이냐 이날이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날이냐. 그럼 상식적으로 봐요. 1월 1일 날 사업 시작하면서 야 올해 계약서 많이 쓸 거니까 세금 내야지 이래요? 아니면 1년 끝난 다음에 사무실 닫으면서 야 올해 계약서 많이 썼네 세금 내야지 이래요? 첫날이야 말일이야? 상식적으로 말일이죠. 장사 끝난 다음에 세금 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말 이해 가셔? 따라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콕 찍어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래서 얘가 소득세가 왜 어렵냐 하면은 과세기간이 연결해서 생각이 잘 안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지 뭐 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올 때는 맞는 지문으로 잘 안 나와.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데 아주 답도 가르쳐 드릴게. 틀린 지문은 꼭 소득세니까 소득이란 말을 집어넣어. 그럴듯하게.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는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소득세니까 소득이 나오면 맞는 것 같은 착각을 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틀리게 나오는 거야. 소득세는 소득이란 말이 들어가질 않아. 언제 성립되냐? 장사 끝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럼 과세기간은 몇 년을 뜻한다? 1년, 1월부터 12월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답이 나왔어. 중간 예납 소득세다. 그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는데 중간이라고 그랬으면은 중간 예납 기간이라는 말을 써요. 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 중간 예납이다. 중간에 예납 미리 낸다는 얘기야. 그럼 중간이면 1년의 중간이니까 몇 개월이야? 6개월. 앞에 6개월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럼 얘는 1월이냐 6월이냐 이거예요. 시작할 때 끝날 때. 그렇죠. 똑같아.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30일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 다음 중간예납소득세는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30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중간예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얘는 12월 31일, 얜 6월 30일. 그 다음에도 힌트가 나와요.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상속이 개시되는 때는 언제를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신 날, 사망하신 날. 근데 사망하신 날 하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상속이 개시되는 때. 그 다음에 증여세. 여기서 알아두셔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상속부터 하죠. 상속을 받으면 세금 몇 번 내요? 2번 내요. 상속세 1번 내고 취득세 이전 등기할 때. 증여를 받아도 세금 2번 냅니다. 증여세 1번 내고 취득세 냅니다. 둘 다 누가 내는 거냐? 받는 사람이 내는 거야. 주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받는 사람이 상속세, 취득세, 증여세, 취득세. 그럼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재밌는 건요, 아까 취득세는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죠? 취득하는 때. 그럼 증여세도 취득하는 때가 맞아요. 근데 취득세와 헷갈리죠? 그래서 증여세는 힌트를 줘. 증여라는 말을 꼭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 그 다음에 인지세. 인지는 수입인지라고 그래요. 수입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지는 어디에 붙일까요? 계약서에 첨부하죠. 그럼 계약서 쓸 때. 너무 돈 생각이 나니까 세련된 말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이게 계약서 작성할 때죠. 그 다음에 여긴 안 나왔지만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자동차세. 하나 상식적으로 물어볼까요?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내요? 2번.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선납을 하면 10% 할인해 주죠. 그래서 납기, 자동차세는 납기가 있는 달에 1일이 됩니다.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6월이다. 그럼 6월 1일. 12월이다. 12월 1일이 되죠. 해서 납기가 있는 달에 1일. 끝. 지금까지 성립시기에 90% 배웠습니다. 10%는 남겨놨어요. 왜? 3월 달에 추가할 거 몇 개만 하면 돼요. 오늘 다 들으면 기절하니까. 자, 이러한 것이 38쪽에 보면은 교재가 지방세, 국세 막 여러 개 분류가 됐으니까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밑줄로. 그것만 보시면 돼요. 38쪽에 보면은 1번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나와 있죠. 밑줄. 지방세 나왔습니다. 양괄호 1번 밑줄. 취득세 언제가 되죠? 취득하는 때. 양괄호 2번 등록면허세는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게 있고 면허에 대한 게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위주로 나옵니다. 요거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끝. 면허는 안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재산세는 언제가 됩니까? 과세기준일.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9쪽에 양괄호 7번 수시부과. 수시부과다 그랬으면 언제가 되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그 다음 맨 밑에 참고학습이라고 박스 나와 있죠. 그 중에 2번 밑줄 주민세. 주민세는 동그라미 1번만 공부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과세기준일은 몇 월 며칠? 7월 1일. 종업원분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3번 밑줄 자동차세. 자동차세다 그러면 1번 소유만 알면 됩니다. 주행은 몰라도 돼요. 1번에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된다? 1일이 된다는 것. 말 이해 가셔?
지금 한 것이 다시 한번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을까 봐 39쪽 맨 밑에 참고학습 박스 나와 있죠. 찾았어요? 혹시나 못 찾으신 분이 있을까 봐. 2번에 주민세, 동그라미 1번 개인분 및 사업소분, 그것만 보죠. 과세기준일 7월 1일.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자동차세 있죠. 동그라미 1번만 밑줄,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에 며칠이 되죠? 1일. 되겠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래, 불안해가지고. 뒤로 넘어가서 40쪽에 보면은 2번 밑줄 국세 납세 의무 성립돼 있죠. 오케이? 40쪽에 양괄호 1번 소득세. 소득세는 밑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거기 위에다가 날짜를 써요. 몇 월 며칠? 12월 31일. 양괄호 3번 밑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나와 있죠. 그 옆에 괄호 열고 날짜를 쓰세요. 몇 월 며칠? 6월 1일.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양괄호 4번 인지세 밑줄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그 다음에 양괄호 7번 수시부가는 지방세와 똑같으니까 또 밑줄 칠 필요는 없겠죠. 수시부가는 똑같습니다. 수시부가의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다음 맨 밑에 참고학습 박스에 1번 밑줄 상속세 언제가 되죠? 상속이 개시되는 때. 2번 밑줄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나머진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41쪽 오른쪽에 7번 밑줄 증간예납하는 소득세까지. 증간예납하는 소득세. 그 줄의 맨 끝에 밑줄 증간예납 기간 건너뛰고 밑에 줄에 끝나는 때. 이어서 읽어볼까요? 증간예납 기간이 끝나는 때. 괄호 열고 하나 써야죠. 콕 찍어 몇 월 며칠? 6월 30일. 괄호 닫고. 끝. 나오면 이 안에서 문제가 주어질 거란 얘기죠. 여기까지에 가실래나? 그래서 성립 시기는 뭐냐? 때인데 여기까지 중에서 나오면 한 문제가 이 안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적잖아. 그러니까 독립문제 나오면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립 시기. 항상 세법은 뭐야? 11~2개가 주어져.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지문에 힌트가 나오잖아. 봐, 취득세,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하는 때, 재산세 6월 1일, 주민세 7월 1일, 어려운 소득세 뭐가 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증간연합소득세, 증간연합기간이 끝나는 때. 수시부가 계속해야 돼요. 수시부가의 사유가 발생할 때,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아주 힌트가 다 나와. 그걸 갖다가 답을 찾으면 돼. 재밌는 건 요게 힌트가 나오고 밑에 이 답이 나온다니까. 이걸 찾는 거예요. 제 말뜻 이해 갑니까? 상속세 나오고 밑에 보면은 상속이 개시되는 때가 있나 없나 찾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 찾는 거는 수월하다. 41쪽 그 밑에 2번 밑줄 치세요. 납세 의무의 확정. 확정은 너무나 간단하니까. 확정이라는 것은 뭐냐? 확정이라는 것은 내가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느냐, 정부, 과세관청이 하느냐,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칠판에다 요거 하나 간단히 볼게요. 확정, 금액을 누가 결정하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누가 결정한다? 내가, 납세 의무자가.
그런데 고지서 날라오는 것은 고지서엔 금액이 인쇄돼서 오죠. 이 금액은 내가 결정했어, 정부가 결정했어? 그렇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나올 때가 있고 과세관청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신고납부는 내가 결정하는 거고 고지서 날라오는 건 누가 결정한다? 과세관청이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냐 네가 결정하냐? 무엇을? 금액을. 고지서 나올 땐 인쇄가 돼서 오잖아. 그럼 이 금액은 내가 결정했어? 아니죠. 과세관청이 결정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끝나게 됩니다. 자, 41쪽에 양괄호 1번 보세요. 밑줄.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있죠. 이건 지방세만 나왔죠. 괄호 안에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는 국세까지 같이 공부하자 이거야. 그럼 거기다 하나 써놔야죠. 양도소득세. 기본서에는 지방세 따로 국세 따로 나왔으니까 범위가 많아 보이지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것은 신고 납부하는 건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양괄호 2번. 1번 이외의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첫째 줄 맨 끝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지방세니까. 국세는 국가가 결정하는 거고. 괄호 안에 2개. 재산세 하나만 알아두면 되는데 그 옆에다 할까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니까. 그럼 여기는 없지만 이따 배울 것 중에 하나죠. 종부세. 종부세는 원칙은 뭐가 된다? 원칙은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래 안 그래? 예외로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아까 했던 게 국세지방세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건 지방세니까 뒤에 있겠죠. 42쪽에 2번 국세 납세 의무의 확정 이렇게 나와 있죠. 찾았어요? 1번 보면은 밑줄. 다음에 국세는 납세 의무자가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동그라미 1번 밑줄. 소득세. 2번에 종합부동산세는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누가 확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한다. 신고하면은 납세 의무자가 확정하는 거고 원칙은 고지서 날라오니까 누가 확정한다? 국가가. 그게 양괄호 2번 나왔죠. 괄호 안에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된다. 국가가. 그 말뜻 이해 가요?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국가가 결정하는 거야. 고지서 날라오니까. 그런데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신고는 항상 내가 결정하는 거야. 고지서 날라오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근데 그걸 그렇게 나누니까 좀 헷갈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용 이해 갑니까? 여기 정리해 드릴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 이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거는 누가 결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어떤 게 있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있더라. 그 다음 국가가 결정하는 건 뭐가 있는 거냐? 재산세, 종부세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정부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종부세는 신고 납부한 걸 선택을 하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양다리 걸쳤으니까. 말 이해 가셔? 한 번 더 해드려?
다시 한번, 얘들은 무조건 신고하는 건 아까 징수 방법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신고하는 거야. 신고하는 건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어떤 게 있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 끝. 그 다음에 정부가 결정하는 건 재산세 끝. 종부세 끝. 근데 종부세는 양다리 걸쳤죠. 고지서 날라오면은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야, 내가 신고할 거야. 신고를 선택을 했으면 누가 결정을 한다? 납세 의무자가 결정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2주 만에 봤더니 그렇게 변했어? 우리 2주 만에 공부하는 건가? 일주일씩 하면 괜찮은데, 그죠? 2주 만에 하는 거니까 그래. 딴 데도 그래요. 그지? 왜냐면 저 방학하고 나니까, 지난주에는 다 방학이잖아요. 여러분 방학해서 다 놀지 않았나? 안 놀았어요? 지난주도 나왔어요, 다? 그래서 체력이 안 되시는구나. 원래 딴 데는 다 일주일 방학을 했거든. 거의 일주일 정도. 연말이라서. 에? 공휴일만? 야, 그래서 이렇게, 짠하다. 어떡하면 좋은가? 그럼 좀 일찍 끝내드릴까? 괜찮아? 우와! 체력을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 그래요. 자, 42쪽에 3번 밑줄, 납부 의무의 소멸도 1번 지방세, 43쪽에 2번 국세, 얘도 지방세, 국세 나눠 있죠. 오케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체력 대단하시다. 근데 체력 대단하면 뭐해? 이해가 돼야지.